네, 중학교 2학년 과학 2단원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가 이제 자기장이라는 개념을 앞서서 배웠는데,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보통 이제 자석 주변에서 이제 어떤 변형된 공간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기력이 작용하는 그런 공간을 의미하게 되는데, 그것이 꼭 자석 주변에서만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서도 생기게 되냐면은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서도 자기장이 생긴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래갖고 첫 번째 유형인데요. 가장 간단하게 직선 도선이 있어요. 전선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류를 갖다가 내가 이거를 위쪽으로 흘려주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자기장이 생겨요. 그것도 어떻게 알아냈겠습니까? 나침반을 여기다가 갖다 놔보면서 알아낸 거예요. 아, 나침반이 자석 주변에서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서도 반응을 하더라. 그래서 나침반을 여기다 까딱 다 갖다 놔보고 방향을 어디로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걔네를 선으로 쫙 다 이었죠. 그 선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자기력선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자기력선은 누구를 시각한 거예요? 자기장을 시각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전류가 흐르는 직선도선 주변에서 자기장의 모습을 자기력선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 갖다 놓으면은 요렇게 동심원 모양을 그리면서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아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 모양을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방향이 뭐 시계 방향이냐, 시계 반대 방향이냐 이런 걸 이제 많이 따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뭘로 하냐면은 오른손으로 합니다. 오른손으로 어떻게 하느냐? 엄지손가락의 방향을 전류의 방향에 맞춰주시고, 나머지 네 손가락의 방향을 자기장의 방향이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감아 쥐어지는 방향으로 우리는 자기력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방향이 곧 자기장의 방향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제 오른손 들고 여러분들도 실제 시험장에서도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왼손으로 하면 큰일 나요. 방향이 반대가 되니까 반드시 오른손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지손가락이 뭐라고요? 전류의 방향. 네 손가락이 뭐라고요?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자기장이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형성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나요? 요걸 이제 앙페르의 오른손 나사 법칙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알겠죠? 만약에 전류가 반대로 흐르면은 엄지손가락 전류의 방향하고 자기장도 반대 방향으로 형성된다는 거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자기장의 세기를 얘기할 때, 자기장의 세기는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합니다. 당연히 전류가 더 강하면은 더 강한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요.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도선에 가까울수록 자기장이 세고요. 멀수록 약해집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케이스인데요. 원형 도선입니다. 예, 둥글게 말린 도선이에요. 그쵸? 근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원래는 직선도선이 이렇게 길쭉하게 있는데 그거를 휘어버린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직선도선하고 똑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흘렀다라고 가정한다면은 전류가 이렇게 타고 넘어가서 이쪽으로 이렇게 빠져나오겠죠. 그쵸? 그럼 여기는 전류가 이렇게 흐를 것이요, 여기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 여기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그러면 부분을 우리는 직선도선처럼 생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요? 전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이런 식으로요. 전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전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전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전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전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이런 식으로 이제 감아주면 된다 이 소리죠. 그렇죠? 그럼 이제 자기장을 우리가 어떻게 그릴 수가 있겠냐? 전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중심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보이죠. 좀 이렇게 그릴게요. 뿜어져 나오는 거, 오케이? 뿜어져 나오는 거. 이거 지금 뭐 대각선 아래가 아니라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칠판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렇게 좀 인지를 해주시고, 그런 거를 또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해요. 점 찍고 동그라미. 그럼 요게 칠판으로 뚫고 나오는 겁니다. 알겠나요? 나와가지고 뒤로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네? 나와서 뒤로 해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의 자기장을 만든다라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전류가 반대면은 반대로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기장의 세기는요, 우리가 중심에서의 자기장만 따지게 되는데, 중심은 여기입니다. 그쵸? 원의 중심이요.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일단 첫 번째 전류의 세기하고 비례합니다. 그건 똑같아요. 전류가 세면 당연히 자기장도 셉니다. 그 다음에 반지름에 반비례합니다. 반지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요게 반지름이겠죠. 그쵸? 반지름이 크면은 중심에서의 자기장이 약하고, 반지름이 작으면은 중심에서의 자기장이 세다. 요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코일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코일에 대한 얘기. 코일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보면은 원형 도선이 여러 개로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전류를 갖다가 이쪽으로 흘려주게 된다면은 전류가 타고 넘어가서 그림 잘 보셔야 돼요. 다시 올라와서 넘어가서 이쪽으로 전류 타고 넘어가서 전류가 이쪽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이것도 뭐 직선 도선처럼 전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따라 할 수도 있지만 그럼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규칙을 바꿉니다. 규칙을 바꿔요. 어떤 식으로 바꾸냐? 잘 들으세요. 내 손가락을 우리는 전류의 방향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하고 이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요. 자기장의 방향, 전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이니까 과감하게 1, 2, 3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래야지 확실하게 이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전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이렇게. 비슷한 패턴으로 원형 도선도요. 전류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을 갖다가 전류로 이렇게 감아주셔도 돼요. 전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 그렇게 해서 한 번에 이거를 찾아내 주셔도 됩니다. 무조건 나오면 또 들어가니까 나머지도 쉽게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원형 도선은 이제 편하신 대로 하시고요. 코일 같은 경우는 내 손가락을 전류로 감아주시고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누구의 모습과 이제 흡사합니까? 누구의 모습과 흡사합니까? N극, S극, 자석이 있으면은 요때의 우리가 이제 자기장도 이렇게 이제 그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대 자석 주변에서의 어떤 자기장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요거 좀 알아두시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이쪽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타나는 거. 이거랑 비슷하니까 우리가 이제 코일에서는 자기장이 뿜어져 나오는 여기를 이제 N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기 들어가는 데를 이제 S극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막대자석하고 흡사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외부에서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지만 내부에서는 S극에서 N극으로 자기장이 향하더라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우리가 자기장의 세기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계산할 때는 내부에서만 얘기합니다. 하긴 뭐 계산까지도 안 나오고 그냥 뭐 세냐 약하냐만 얘기를 하는데 내부에서 이 코일 내부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만 얘기하고 그것은 첫 번째 전류의 세기에 비례합니다. 당연히 이거는 셋 다 공통점인데 전류를 강하게 흐르게 하면은 더 강한 자기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문수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더 많이 감으면 한 번 감는 것보다는 두 번보다는 10번, 10번보다는 100번 많이 감을수록 더 강한 자기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주의하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이게 단순하게 100번을 우리가 이제 뭐 100번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위 길이당 가문수를 얘기를 합니다. 단위 길이당 가문수.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너무 듬성듬성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똑같이 10번을 감더라도 이렇게 늘려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감는 게 아니라 좁은 영역에다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감을수록 더 자기장이 강력하다는 의미입니다. 가문수가. 정확하게는요. 그러니까 좀 더 촘촘하게 감아야지 강력한 자기장을 내뿜을 수 있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형성될 수 있는데 문제에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직선도선, 원형도선, 코일 요거예요. 세 가지. 그래서 세 가지에서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는 것은 여기 근처에다가 나침반을 갖다 놨을 때 N극이 어딜 가리키냐 이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 자기력선을 잘 그려주셔야지 그 접선을 방향을 찾아야지 N극의 방향을 잘 선택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그림 그리는 거 연습하시고 오른손 쑥스러우면 안 돼요. 열심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전자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이제 기억하실런지 잘 모르겠지만 앞서서 우리가 좀 이런 내용을 했거든요. 자석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 쇠붙이가 있습니다. 근데 얘네는 달라붙죠. 달라붙는 이유라는 게 이제 뭐라 그랬습니까? 달라붙는 이유가 여기가 몽극이기 때문에 S극이 되고 여기는 몽극이 되기 때문이에요. N극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붙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요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얘가 이렇게 됐다는 것은 내부에서 자기장이 이쪽으로 형성이 됐다는 거고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쇠가 왜? 얘 때문에 얘가 뭔 짓을 했기 때문에요? 얘가 뭔 짓을 했어요? 얘가 지금 N극에서 자기장을 이렇게 내뿜어 줬기 때문에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 쇠라고 하는 것은요 외부에서 자기장이 오른쪽으로 관통하잖아요. 그럼 쇠 자체도 자기장이 오른쪽으로 추가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같은 방향으로. 그래서 이제 NS가 되면서 이제 달라붙는 그런 효과가 나요. 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우리 인간이 뭔 짓을 했냐면요 요거는 이제 단순한 코일이 아니라 여기다가 이제 쇠막대기를 하나 꽂아놓은 거예요. 쇠못 이런 거. 그 다음에 거기다가 코일을 둘둘둘 감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 코일에 의한 코일의 전류를 내가 파란 색깔로 그릴게. 전류를 이렇게 흘려주면은 전류가 이렇게 타고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쵸? 이렇게 타고 넘어가요. 그럼 자기장이 내 손가락으로 전류의 방향,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 하니까 코일에 의한 자기장이 이렇게 생깁니다. 1, 2, 3 과감하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 쇠는 이 철은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을 내뿜게 돼요.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되느냐? 여기 부분 같은 경우에 자기력선의 밀도가 굉장히 빽빽해졌죠. 굉장히 촘촘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장이 굉장히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냥 코일만 있을 때보다 안에다가 철심을 박아두면은 자기력선이 훨씬 더 많이 우리가 형성이 되니까 자기장이 더 강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든 자석을 우리는 전자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굉장히 유용한 장점이 있어요. 우리가 전류를 이용해서 자석을 원하는 세기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전류를 흘려줄 때만 자석이 만들어지게 할 수도 있고 전류를 꺼버리면은 자석의 효과가 이제 없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전자석이요. 그래서 생활에도 다양한 분야에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자기부상열차라는 거, 요거 자석으로 이제 기차 띄우는 거죠. 그때도 이제 전자석을 이용을 하고요. 전자석 기중기라고 해서 그 폐차장 같은 데서 이제 자동차 같은 거 아니면 쓰레기 같은 거 고철덩어리 같은 거 이제 우리가 끄집어낼 때 쓸 때도 강력한 자석을 이용하는데 그때도 전자석을 이용하고요. 그냥 스피커 이 안에도 자석이 있습니다. 구조는 좀 복잡하지만 자석이 있는데 거기서도 전자석 사용하고요. 전화기 여기도 자석이 있는데 거기서도 전자석 쓰고요. 그 다음에 MRI 요거는 한글로 하면은 자기공명 영상장치예요. 보통 이제 뭐 암세포라든지 보통 병을 확인하는데 진단하는데 사용하는 의료기기인데 여기서도 강력한 자기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자석을 사용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간단하게 아마 그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잘 이해가 좀 안 되시면 선생님한테 찾아와서 질문을 추가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메인은 요겁니다. 요거 잘 관찰을 해주시고요. 자기장의 방향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